자, 오늘은 유기견이 마음을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유기견들은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유기견들 마음이 열려서 우리를 받아주고 그래서 친해지고 그런 거는 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단순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유기견 숲에서 일하는 일들입니다. 유기견 숲에 유기견들은 지금 다 뭐 착하고 예쁘고 다 호의적이죠. 처음에는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한 95%는 처음 왔을 때 다 사람한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저를 물려고 하기도 하고 뭐 도망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탈출하려고 하고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한편으로는 길에서 구조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정상이죠. 예, 힘든 시간 겪었는데 여전히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한테 매달리려고 한다? 그게 비정상인 거죠. 맨 처음 아이들 오면은 간단히 두 가지 경우입니다. 사람한테 너무 매달리거나 혹은 사람한테 너무 경계심을 갖거나 그게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더 다루기 쉬우니까 호의적인 유기견에게 뭔가 더 많은 거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너무 싸웠거나 혹은 너무 호의적이거나 둘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또 위험하다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거든요. 싸움게 하는 아이들은 싸움게 해서 주변의 사람이나 개들이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할 일이 없잖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건데 내가 왕 짖고 싸움게 함으로써 주변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면은 내가 불안할 일이 없잖아. 그게 싸나운 아이들이 위험한 어떤 상황이나 힘든 환경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사람한테 너무 호의적이고 매달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붙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사람에게 무언가 요구하고, 사람에게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사람한테 붙는 겁니다. 각자 유기견들이 각자 살아온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이 다를 뿐인 거지. 그 둘 다 현재 상황을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가정견만 생각해서 싸웠던 유기견이 사람에게 호의적이 되면은 좋다, 뭐 이런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있을 거다. 혹은 사람이, 이게 가장 큰 착각인데,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하면은 이렇게 뭐 움츠렸던 아이들이 마음을 풀고 사람한테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히 말씀드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감동적인 영상이나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뽑아낼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을 적대시하던 개들이 사람한테 호의적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여긴 유기견들이 오면은 너무 많은 수백 마리 유기견들이 와서 그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처음에 오면은 짖던지 경계를 하든지 물려고 하든지 숨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시간을 줍니다. 어떤 시간? 배불리 먹고 마시고 편하게 잘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이 어떨까요? 우리가 마시는 통좀 챙겨주고 하면 될까? 아니라고요. 사료를 이만큼 줍니다. 물도 항상 깨끗한 물을 이만큼 줍니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배불리 먹고 그 사료 갖다가 물과 숨기기도 해요. 사료 엎기도 하고 막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사료로 온갖 짓을 다 해도 여전히 사료가 남아있어. 그만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플 일이 없겠죠. 물도 많으니까 먹을 수 있고, 그 애들이 편하게 쉰다 할 때 우리는 뭔가 이렇게 푹신한 방석 위에서 사람 곁에서 편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그거는 나중 일이고, 당장 그 유기견이 편하게 잔다, 편하게 쉴 수 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다른 개가 없는 곳에서 구석에 숨어도 돼, 어디 땅굴 파고 들어가도 돼, 그냥 둡니다. 그 시간이 그 아이에게 필요하거든. 그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몰라요. 정말 길게 걸렸던 경우에는 한 3년 걸렸던 경우도 있고, 빠르면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목표가 뭐예요? 그 유기견이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아니잖아요. 그 유기견이 실질적으로 잘 지내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내가 뭘 하든 다른 개가 뭘 하든 상관없이 그냥 그 개가 하나의 어떤 그 유기견으로서, 하나의 개 한 마리로서 잘 지내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라고요. 그 애가 우리에게 호의적이든 우리한테 어떤 감정이 표하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우리에게 호의적이 되고 얼마나 빨리 내가 그 개의 마음을 풀어주는가, 그런 것이 어떤 능력이 되거나 어떤 기술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그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유견숲은 기다려주는 곳입니다. 그 아이들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면은 그 아이들이 언젠가 짖어요. 갑자기 저를 향해 짖어요. 때로는 사납게 짖기도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 했던 아이들이 자신의 소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 저의 어떤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익숙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능숙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짖는데 너무 시끄러워. 그리고 짖는데 너무 싸움게 짖어. 이빨을 드러내고 짖어. 잘 모르기 때문에. 짖을 때는 그냥 쳐다봐 주면 됩니다. 짖으면 내가 응답하면 되는 거야. 짖으니까 얘가 뭐 필요한가? 뭔가 해야 되나? 이렇게 막 너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없다고요. 짖으면 바라봐 주면 돼요. 지금 이 순간에 그 유기견에게 필요한 건 그거거든. 내가 짖을 때 내가 관심을 보여주는 거. 다가가거나 뭔가 필요하거나 뭔가 알아차리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봐주기만 하면 돼요. 정말 그렇게 거기에 충실하면은 기다려주면서 짖을 때 바라봐 주는 것, 이것만 충실하게 하면은 아무리 어떤 위급, 어떤 그 막 힘든 상황에 있는 유기견이 하더라도 길게 잡으면 일주일만 짖으면 멈춥니다. 이 짖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얘들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와서 제 옆에 와서 그냥 머뭇 제 옆에 와서 제 주변 맴맴 돌면서 머뭇거리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제 뒤꿈치를 무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또 뭐 제가 볼 때만 뭘 먹거나 뭐 혹은 대소변을 본다거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저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 유기견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그 환경, 그 상황에서 그 아이가 어떤 액션을 하는 거죠. 더 많은 걸 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여기 있다라는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그 과정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는 그 유기견이 저에게 호의적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 아이가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짖을 수 있고 우리에게 경계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불쌍한 유기견이 사람에게 호의적이 되고 사람에게 마음을 푸는, 사람이 그 유기견의 목표가 되거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냥 하나의 소설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호의적이 된다고 해서 그 유기견이 행복해지냐? 아니라고요. 물론 입양이 목적이라면 우리에게 호의적이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호의적이 될 테니까 징검다리 식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호소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호의적이 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하겠죠. 그래 입양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뛰어넘는 거 아니고 그 모든 걸 무시해서 유기견들이 잘 지내는 게 목적이 되면은 그 아이가 저에게 호의적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호의적이어서 저한테 매달리고 있는 순간에는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랑 거리를 두고 있을 때 그 아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컨디션이 어떤지 그때 알 수 있다고요. 유기견수표는 수많은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애견 문제가 가득한 유기견들이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견수표 보이는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제가 지금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익숙해지면은 더 좋게 할 수 있고 저보다 이 과정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기견숲이 특별한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 유기견에게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어떤 그 프로그램, 그런 걸 갖다가 구축하는데 유기견숲은 10년이 걸린 거죠. 유기견숲에 아이들은 충분히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유기견숲의 운영이 그나마 안정적이기 때문에 당장 보호소 문을 닫거나 할 그런 위험은 매우 적은 편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능하고, 또 입양을 보내려고 막 애쓰지 않기 때문에, 참 모순이죠. 애쓰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 더 머물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유기견숲 안에서 뭔가 그런 어떤 변화를 가져갈, 그런 안정을 찾아갈, 스스로 생각할, 스스로 이겨낼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현재 우리나라 애견 문제, 유기견 문제에 있어서 유기견에게 가장 부족한 거는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후원금이나 입양할 가정이나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모든 유기견은 똑같이 구조해서 똑같은 시간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길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심지어 똑같은 환경에서. 이상하죠.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은 과연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지금 다루고 있는 일인가? 살아있는 생명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일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일에 너무 지쳐버려서 하나의 그냥 공정을 생각하는 거죠. 구조하고 보호하고 입양 보내고. 근데 그 공정이 깨졌을 때 구조하고 보호하는데 보호가 안 될 수도 있고, 보호했는데 입양이 안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한 어떤 그런 그 과정이, 그 공정이 깨졌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유기견을 최종적으로 유기견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죠. 구조다움의 보호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보호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보호에서 입양 단계가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에 대한 생각 전혀 하지 않죠. 그냥 사람이 노력하면 된다,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유견숲을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수많은 유견들을 보아오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떤 상태가 좋아진 유견들을 많이 지켜본 결과 사람은 오히려 장애물이에요. 예. 사람은 오히려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지내게 되고, 이 아이들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열리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람은 너무 독단적인 방향 지시등이라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책임지지 못한 어떤 그런 상태를 유기견에게 요구하고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결론 내야죠. 아까 뭐 저도 했던 말이긴 한데 다시 그게 결론일 것 같아요. 유기견을 사람에게 마음 풀게끔, 사람에게 호의적이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사람에게 호의적이지 않더라도 그 유기견이 잘 지내게끔 하는 게 우리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입양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생각에 약간 공감하시는 우리 유기견 활동하시는 분들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기견 입양 보내려면 포장을 해야 된다고. 사람에게 호의적이어야 되고, 뭐 그 위에도 뭐 반려견으로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뭔가 몸도 아프면 안 될 거고, 그렇죠. 뭐 아픈 개를 입양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뭐 좋고 나쁘고 다 떠나서 건강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뭐 뚱뚱한 개보다는 날씬한 개가 더 사람한테 관심을 받을 거니까 입양 가능성 높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리들, 어떤 심적인, 내적, 외적 어떤 관리들, 그리고 저희는 포장한다 이야기 하거든요. 포장해서 입양 보낸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보호소안이나 이런 어떤 상황 안에 있으면은 그렇지 않은 유기견들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100마리 중에서 70마리가 사람한테 호의적이지 않아. 근데 이 100마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양이란 도구만 사용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 정말 명확한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견숲이 이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